네, 2020년 이후에 확 바뀐 정보처리 기능사 기출문제 유형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출력 결과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저는 대멀쌤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대멀쌤. 자, 먼저 C 언어와 자바 언어를 통해서 한번 공통적인 요소, 차별적인 요소 뽑아볼게요. 이 두 개의 코드는 동일한 출력 결과를 내는 코드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배워볼 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변화되는 내용을 통해서 문제, 즉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언어 코드를 보면은 메인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 빅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프린트 빅은 뭘까요? 숫자 두 개를 받아서 이 숫자 두 개 중에 큰 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즉 결국 큰 거를 출력하는 함수 프린트 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C 언어나 뭐 자바나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를 먼저 호출하게 돼요. 메인 함수 여기 있죠? 자, 메인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include studio.h 부분이나 혹은 자바에서 public class java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없어요. 늘상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까지도 없고요. 그냥 원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를 호출을 했고 첫 번째 문장인 이 출력 문장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출력 문장에서 십진값 %d를 출력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십진값이 무엇인지 이 대응되는 부분을 봤더니 print big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자, print big이라는 함수가 호출됐으니까 제어권이 print big이라고 하는 함수로 제어권이 넘어갔죠. 자, 숫자는 1과 2를 줬고요. 1은 i에 저장됐고 2는 j에 저장됐어요. 즉 i는 1이고요. j는 2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1과 2 중에 어떤 게 더 큽니까? 2가 더 크죠? 그렇다면 i보다 j가 더 큰 거니까 참이죠. 참일 때는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되고요. 자, 참이 아닐 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참이 아닌 것은 거짓이 되겠죠.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면 이 문장,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면 이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자, 1과 2가 들어왔어요. 1과 2가 들어왔는데 큰 놈을 출력한다고 했죠. 1보다 2가 크니까 2를 출력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i가 2고 j가 1이면은 j가 2보다 크진 않잖아요. 즉 i가 j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i 값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가 좀 헷갈렸는데 j가 더 크면은 j 출력하는 거고요. i가 j가 더 크지 않으면 i가 크다는 얘기니까 i가 더 클 때는 i를 출력하는 아주 단순한 if else 문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을 맞으면은 첫 번째 문장 실행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두 번째 문장을 실행해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제일 중요한 프로그래밍 본체 부분인데 자바나 C나 똑같은 명령어 형식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자, 출력하래요. 십진값으로 출력하래요.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은 호출했죠. 1과 2가 들어갔어요. 1과 2 중에 어떤 게 더 크죠? 2가 더 크죠. 그러면 2를 어떻게 해요? 리턴하래요. 리턴은 제어권을 넘겨주는데 숫자를 돌려주는 거예요. 호출된 함수에 j를 돌려줍니다. 자, 이게 i고 이게 j였죠. 자, 그러니까 2를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나온 결과가 2가 되겠습니다.
더 아래네요. 또 호출했어요. 다시 제어권이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i가 3이고 j가 4예요. 큰 놈이 호출된다고 그랬죠? j 값을 또 건네줍니다. 리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 함수 호출에 대한 결과는 j 값인 4가 되겠죠. 두 개 더한 값이 6이고요. 이 6이 어떻게 해요? 출력이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자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수가 두 번 호출됐고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숫자 중에 큰 숫자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반환된다고 그러죠. 자, 여기서는 2가 반환될 거고 3과 4 중에서는 4가 반환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6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 코드가 되겠고요. 주의해서 볼 것은 죄송합니다. 주의해서 볼 것은 바로 함수 호출되는 것, 그리고 함수 호출된 결과 두 개를 연산해서 한 변화 문자로 출력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변화를 혹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메인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함수라는 게 있는데 메인 함수는 항상 존재해야 하고요. 메인 함수 안에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제어권이 넘어가서 실행이 되고 다시 값을 돌려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값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값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는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값을 돌려주지 않았으면은 어떤 것을 계산해서 출력하라는 건지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함수가 호출되고요. 함수가 호출될 때는 이렇게 프린트 빅 해서 함수가 호출되는 것이고, 인트 프린트 빅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인트 값을, 즉 정수 값을 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함수가 호출되면은 정수 값을 돌려줘요. 함수가 호출되면은 정수 값을 돌려줘요. 그래서 int라고 정수형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는 실행되고 난 다음에 정수형 결과를 내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매개 변수라고 해요. 어떤 것이냐면 이 함수와 호출된 함수, 그리고 함수의 본체가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 매개체가 바로 이 값이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인수가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매개 변수, 어려운 말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자, 이 매개 변수는 두 개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한 개를 받을 수도 있고 세 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변수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연산하는 것인지는 뭐 각각 코드마다 다르니까 집중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개 변수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출력값이 다 변하죠. 만약에 뭐 5, 3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큰 놈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큰 놈 5가 출력이 될 거고요. 뭐 2, 뭐 7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큰 숫자인 7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 값에 따라서 출력값도 달라진다 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eturn a는 뭘까요? return a는 a 값을 돌려준다. return, 다시 돈다, 돌아왔다 이런 거죠. 내가 함수를 호출했더니 a 값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문제에서 이 return이라는 명령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건이 참이면 이 문장을 수행하고 조건이 참이 아닐 때, 즉 조건이 거짓일 때는 다음 문장을 수행하는 명령이 바로 if, else문 되겠습니다. if, else문.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지금처럼 괄호가 여러 개일 때 제가 지금 검은색 괄호, 파란색 괄호, 빨간색 괄호를 이렇게 나눠 봤는데
어떤 괄호가 어디까지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봐주시면은 프로그래밍 할 때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엑셀 공부해 보셨으면 뭐 중첩 if문을 쓴다던가 중첩 함수문을 쓰게 될 때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생기고 그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엑셀은 이 괄호의 색깔들을 바꿔줘서 구분하기 쉽게 해주거든요. 그만큼 괄호가 많아지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괄호를 만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 괄호의 영역인지 따져보고 프로그래밍 해보시는 게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C 언어와 자바 두 가지 언어를 둘 다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합격하는 좋은 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